네, 광고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경남 남해 군수를 지내셨고 또 경남 도지사 지내셨고 또 최근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계승자로 대선 승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시작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분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상 대선 경선에 참여하시겠다 이런 뜻을 굳히신 것이죠? 예, 공식 출마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경선 참여를 생각하면서 정책과 예.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선 경선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 어떤 김 의원님의 그 경쟁력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보수 지역에서 예. 좀 검증된 경쟁력을 가진 후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을 좌우하는 핵심 지역에서 제가 이제 도지사도 하고 예. 또 지금은 양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재선 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경남 지역이 이제 보수 성이 강세인 지역인데, 예. 제가 사실 이제 중도층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통한다 할까. 그런 점 때문에 제가 11년 전에 이제 경남도지사에 당선이 되고, 네네. 당연 21대 총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제가 김포에서 양산으로 지역구를 옮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당선되기도 했고,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개성되는 우리 당의 정체성에 제가 적통이 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주의 구도를 깨고 예. 우리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 온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일종의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네. 저는 누구보다도 경쟁이 있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식 출마 선언은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당에서 대선 일정 공고를 하고 나면 예. 적절한 시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예. 출마 선언 장소는 여러 곳을 검토 중이지만 그래도 다수가 국회에서 하라는 요청도 있고 예,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 안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으시고 다음 달 정도. 그렇습니다. 예, 6월 7일 예. 아무래도 이제 정책과 비전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예. 또 예.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도 있고 또 예. 정책 자료집도 내려고 하고 있어서 예. 출판 기념회하고 또 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쭉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맞춰서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요. 방금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특히 이른바 문심 쪽을 향해서도 어떤 이제 구애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민주당의 흠지인 예. 영남권에서만 9번 정도 선거를 치렀거든요. 예, 9번. 연속 4번 떨어진 적도 있고요. 예. 또 도지사 도전도 처음에는 17%, 또 4년 뒤에는 25%, 예. 또 4년 뒤에는 2010년, 11년 전에는 53.5% 제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중도 표심 확장에 제가 이제 입증을 한 바가 있고요. 예. 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영남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래서 감히 제가 이렇게 개성을 하겠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중도 표심 말씀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특히 이제 지난달에 재보궐선거 후에 이른바 이제 언론들에서는 민심, 당심 괴리, 친문과 또 당심의 괴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도와의 괴리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이제 선당 후사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근본적으로는 선당 후사 당보다는 개인을 더 먼저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당 후사 이야기하지만 예.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선민후당해야죠. 당보다는 더 국민을 우선시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실제 이제 당신과 민심이 괴리됐다 이렇게 표현을 언론에서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중도 개혁 정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렇게 어쨌든 민주 개혁을 쭉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아마 이제 강성 당원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문자 폭탄 이런 것 때문에 당신과 민심이 괴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100만에 가까운 권리당원들은 늘 국민 속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예. 저희들이 지도부도 전원 사퇴하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또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문자 폭탄 말씀하셨는데 예. 그 최근에 조응천 의원을 향해서 또 정당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예, 정확한 우리 말씀. 당원들의 네. 열혈 당원들이 당의 정체성을 소화하기 위해서 목소리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 당연한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서 네. 저는 당의 그런 정체성 입각해서 여러 가지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내릴 수 있다. 또 조홍천 의원이 한 번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저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들렸는데 예. 문자 폭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당에는 뭐 그렇군요. 다양한 당원들의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께서 최근에요, 그 국민 기본 자산제 이거를 설명하셨던데 보니까요. 이건 뭐 예. 대선용 정책 중 하나로 좀 벌써 이제 기한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예. 우리 국회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 강주, 제주 이어서 이제 5번째 대구에 설명회를 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자산의 그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고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거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불평등을 극복하는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로 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신생 아이들이 1년에 한 30만 정도 태어나는데요. 예. 태어나는 신생 아이들에게 한 3천만 원 정도 국가가 신탁을 하고 그 신탁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예. 20살 때쯤 성인이 될 때 기본 자산을 줘서 사회 진출할 때 또 학교를 갈 때 또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예.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저 계급으로 이야기하면 흙수저로 태어나는데 적어도 금수저, 은수저는 안 되더라도 동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줘야만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 기본자산제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을 했고요. 예. 저는 당이 대선에서 주요 정책으로 채택해 줄 거라고 그렇게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시기로 3천만 원 정도 신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20살 됐을 때 이거를 예. 어떤 목돈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예. 3천만 원이면 그러면 20년이 지났으니까 한 그래도 뭐 2배 예, 이상. 5, 6천만 원 될 겁니다. 충분히. 그 정도면은 하나의 그 종잣돈으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사회생활 또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20살이니까 그때. 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농촌에서 서울에 직장 잡으러 올라와서 한 4,600만 원 비둘지구 한강에서 자살한 사례도 있고요. 또 한 3개월 전에는 자이언에서 18세가 되면 퇴거를 하게 되거든요. 퇴거할 때는 500만 원만 주는데 500만 원 다 쓰고 나니까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직장도 못 잡고 하니까 젊은 청년이 자살을 하게 됐는데 기본 자산제가 있었다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예, 이건 뭐 이런 이제 지금 공약을 개발하시는 건 아무래도 이제 또 젊은 층들 또 표심 또 공략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년들은 미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부모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 기본 자산제를 주요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많은 정책 중에서 이제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을 했고, 최근 이렇게 이제 그 시도를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데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도 좀 비슷한 제도를 언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미래 씨앗 통장 제도요? 이게 뭐 좀 원전 논쟁도 있다 그러던데, 언론에서는요. 전혀 원전 논쟁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정세균 전 총리께서 저와 문제의식이 비슷해서 그런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갑고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또 미래 씨앗 통장은 20년 정도 적립을 해서 한 1억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본자산제하고 공동으로 토론회도 제가 제안을 했고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셔서 같이 한번 그 공동 토론회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김 의원님의 이제 이 기본자산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또 기본소득주에 뭐 맞서기 위한 거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예. 기본소득하고 기본자산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좀 다른데 언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어르신들을 위한 그 노령연금이요? 그리고 뭐 복지정책 이런 것들도 발표하셨죠? 지난 어버이날 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요. 지금은 중아이 70%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부부가 합산하면 6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래도 어르신들 부부끼리 사실 때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돼야만이 그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노령층의 건강보험료도 국가가 좀 보조를 하고 간병인들 몸이 아팠을 때 이제 간병인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이 어려운데 간병인 지원도 좀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김덕원 의원님 두고요. 지난 이전에도 대선 도전하셨는데 그때 당시 뭐 스토리는 많으신데 뭐 텔링이 안 된다, 뭐 그게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10년 전에 벌써 9년이 됐는데요. 제가 그때 많이 부족해 지금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늘 정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정책이 잘 준비됐다, 탄탄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김덕관 의원님께서 이제 그 대선 출마 선언하시는 것도 사실 지금 당내 지금 경선 시점 관련해서도 좀 사실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경선 연기 그 소리 나와서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전재수 의원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 좀 진정이 안 되고 또 우리 당은 이제 6개월 전에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4개월, 120일 전에 이렇게 돼 있어서 미국도 대선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대선 승리 전략 차원에서도 좀 경선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냈고 저도 정세균 전 총리하고 조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지금 우리 당이 약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180일 전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또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라는 우리 당원 당규에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송영길 대표 최고위원 지도부에서 대선 후보들하고 좀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김 의원님께서도 경선 연기는 좀 열어두고 볼 사안이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그러면 논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당황스러운데요. 얼마든지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고 과거에 2007년, 2012년, 2017년을 보더라도 대선 후보 대리인들이 모여서 룰 미팅을 하고 그 룰이 당원 단계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진하는 형식으로 되더라고요. 그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 협약을 더 우선시해서 이렇게 노사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는 것처럼 당원 당규를 크게 입에되지 않으면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지금까지 가능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당원 당규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고도 당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80일 전에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빨리 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수년하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최근에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특별 연설이 있었고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여론의 관심이 지금 이제 야당에서 부적격으로 이제 판정 내린 그 장관 후보자 세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 국회에다 또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고요. 아무래도 인사 세 분 다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방향 맞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인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히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에서 고청을 열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 다 임명에 대해서는 당에서
민심수석 차원에서 좀 부담스럽다는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설도 있는데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 이제 인사수석실 또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여야가 깊이 좀 논의를 해서 신상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로 해서 적절하지 않은 아예 탈락을 시키고 본 청문회에서는 그 장관의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의 가장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